금융위기 때 가족을 데리고 쫓겨났죠. 임대주택들, 아주 허름한 것들은 임대료가 폭등을 해요. 쫓겨난 집이 많고 빈집이 많았는데 아주 안 좋은 집이었는데 그런 집들이 폭등을. 이유는 뭐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번째 시작 같은데, 오늘의 이제 오늘은 뭐냐면, 부동산 투자 시작해서 부동산 그 원초적 특성.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죄송한데, 부동산 투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건 뭐냐면, 부동산의 원초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뭐, 원초 특성이란 게 뭐, 역세권에 있어서, 역세권 있으면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얘기 아니고, 제가 원칙 말하는 건 정말 뿌리 같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것도 이제 고정성이죠. 움직이지 않죠. 다들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동을 해요. 사람이. 자, 인구가 줄면 수요자가 줄어요. 무조건 같이 줄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 있느냐, 그게 어떤 테마에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죠. 우선은 예를 들어 뭐 금융위기부터 얘기할까요?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 때 미국에서 뉴스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잘 찾아서 기사 찾으시면 그 당시에 많은 집들이 차압을 당하고 압류당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쫓겨났죠. 근데 웃긴 게 전 세계 대도시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웃긴 건 뭐냐면, 대도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 임대 주택들, 아주 허름한 것들은 임대료가 폭등을 해요. 쫓겨난 집이 많고 빈집이 많았는데, 웃긴 건 어떤 아주 안 좋은 집이었는데 그런 집들이 폭등을. 이유는 뭐죠?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즉 어떤 나쁜 마이너스 요인이든 긍정 요인이든 항상 우리가 파악할 건 흐름의 요인이 있냐 없냐요. 인구가 이동해야 되냐 말아요. 인구가 이동하면 어느 쪽이고 어떤 테마로 어떤 사이즈로, 이거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왜? 다시 한 번 말씀하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들어오냐 나가냐, 어떤 테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죠? 많은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갈 수 없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도시로 가서, 왜? 잠깐 뭐 파트타임 잡이라고 그러죠. 뭐 시간제 잡을 구하든 뭘 구하든 이런 걸 하려 봤더니 도시밖에 답이 없죠. 더구나 미국 농사 짓는 지역은 대규모 농사라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폭등을 했죠. 그런 게 하나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사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수도권으로 얘기하면 가운데 도시가 1000만, 옆에 있는 도시가 100만. 자, 근데 이 인구가요, 제가 여기서 인구 감소가 갑자기 30%씩 일어나 칠게요. 30% 싹둑 잘리고 30%. 그래서 한쪽은 700만이 될 거고 한쪽은 70만이 될 거예요. 근데 자, 이 소도시에 있는 분이 치킨 장사를 하는 분이 있고 대도시는 치킨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인구가 동시 줄었을 때 같은 비율로 줄어요. 근데 소도시 있는 분이 계속 소도시 남을까요? 아니면 이 대도시로 그나마 옮겨로 마음을 잡을까요? 당연히 가운데로 더 큰 도시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자영업이잖아요. 배운 거고 최소한 자기가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이라는 게 있고 그게 많은 사람이 집중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율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많은 게 없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제 말은 자영업이 쉽지 않고 다 도시에 있는 거. 그래서 인구 감소나 어떤 증이 나타날 때 그게 평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전시에서 잠깐 말했어요. 절대로 인구 감소를 어떤 분들이 평균적 데이터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지의 극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건 흐름이에요. 인구 감소는 절대로 평균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어떤 대도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초 특성,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특성들을 파악하시면 이제 뭐 양거 도시에 또 다른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특성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얘기 드릴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근데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하나 얘기할 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은 재생이 가능해요. 공간이라는 건 지상 공간, 뭐 저희 사무실 근처도 빌딩들이 많은데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토지는 생산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금 장기 주택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거기 정확히 요약본이 나오고 보시면 정책 말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주택 수요는 도심에 있고 도심에 돼 있어요. 왜 도심이죠? 도심에 많은 잡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심에 땅이 있나요? 도시 국가 땅이 있나요? 지금의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많은 이고 도심 재생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전 세계 대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 뭐죠? 노후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수요가 거기에 있죠. 이 도시에 있는데 거기 땅이 있나요? 땅은 다시 안 만드는, 땅은 층층이 만들 수가 없어요. 땅은 그냥 평면하고 그냥 그 자체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강남 땅이 갑자기 용인으로 가지 않아요.
뭐 토사분만은 가능하나? 네. 제가 무슨 말이냐면 토지 생산 그래서 지금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죠? 우리가 수요가 영원히 도심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괴리가 있죠. 도시 사업이란 게 이게 뭐 많은 이주부터 시작하고 재생산 사업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서민주택 만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왔다 갔다 잘 피해 다니시면 돈을 버시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돈 버는 이전에 방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도심이 계획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업이 그렇다면 꼭 투자이기 전에 좀 방어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토지는 절대로 추가 생산이 불가능해요. 공간의 생산이 가능해요. 다른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원칙들, 몇 가지 부동산 원칙 특성을 파악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인구 감소조차도 흐름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생산은 불가능해요. 근데 수요가 어디 있냐? 그걸 맞춰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부동산 원칙 특성을 파악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다 얘기 못 드린 건 뭐 너무 이제 길어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제가 더 횡설수설해요. 이해하시고 오늘은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